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인 경칩입니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속담이 있는 경칩은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날 정도로 날씨가 풀린다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자로 일어나다는 놀랄 경자와 겨울잠을 자는 벌레라는 뜻을 가진 수물칩자가 경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움트는 시기에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서로 은행 씨앗을 선물하고 은행을 나누어 먹던 풍습이 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은 누구와 은행을 나누어 드셨습니까? 자, 오늘은 지방 분권 시대 또 지방 자치를 강조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강수돈 경상북도 투자유치 특별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하, 지금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경상북도에 살고 계신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 예. 자, 우리 강 의원님 본인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강수돈입니다. 저는 삼성그룹에서 33년간 근무를 하다가 지난해 1월 퇴직을 하고 지금은 경상북도 투자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는 경북 문경시장 선거 때 나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하, 삼성그룹에서 33년 소위 말하는 화투패에서 얘기하는 좋은 33이고 거기에다가 근데 이제 선거에 한번 나와 보셨네요. 예, 패배를 맛보셨는데 제가 그걸 여쭤보기 전에 주로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예, 33년 근무하면서 약 15년 정도는 명칭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회장 비서실, 그다음에 구조조정본부, 그다음에 전략기획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연구소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삼성물산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한 업무는 전략, 그다음에 기획, 그다음에 이제 물산에서는 이제 국내 영업본부장에서 영업도 했고, 그다음에 대외 협력 관련된 업무도 했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경영 화두인 ESG 관련된 업무, 뭐 다양한 업무를 했습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5년은 옛날 말하는 구조본, 비서실 뭐 이런 데서 근무하셨으니까 뭐 헤드에서 근무하셨다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희 아시다시피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인사이트에서는 대본에 있는 것만 여쭤보지 않습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을 주는데 문경시장 선거 한번 나오셨다 떨어지셨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예. 그 소감이 좀 어떠세요? 낙선한 소감? 아니 낙선한 소감이라면 그러기보다는 이 기업에서만 일을 하시다가 이런 본인의 고향이신 문경에서 한번 일을 해보시자 한번 나오셨다가 낙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과정을 겪으시고 난 느낌이 좀 어떠신지. 뭐 할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 끝난 지 약 한 6, 7개월 지났으니 선거에 관련된 뭐 구체적인 말씀은 좀 드리기가 좀 민망하고 민감한 부분도 있으니까. 다만 이제 제가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를 하다가 지방 행정에 관련해서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뭐 좀 이렇게 손실이 있었죠. 건강도 좀 나빠졌고 또 적잖이 또 어떻게 더 선거를 하려면 또 이게 좀 돈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인간 관계에 대해서 또 제가 또 느낀 바도 많고. 다만 이제 제가 선거에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참 고귀하고 귀중한 경험을 했다.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제 완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를 겪으면 지방 도시에서 선거를 치러봤다는 그런 아주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인생 사시면서 예. 대기업에서만 근무하시고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대기업에서만 근무하시고 구조본 뭐 이런 헤드에서 한 15년 삼성물산에서 임원으로 또 근무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에서 많이 근무하시다가 막상 또 이제 고향에 내려가셔서 선거를 한번 해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고 건강도 좀 잃고 그다음에 약간 경제적인 손실도 있었고 또 사람 관계도 다시 보고 또 지방에 대해서 본인의 고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하. 근데 경상북도 뭐 투자유치특별위원회 뭐 이런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투자유치위원이신데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이 투자유치위원회
시청자분들이 듣기에 그냥 투자도 유치 특별위원회다 그냥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위원회라고만 생각되시는데 어떤 일을 주로 하는 단체입니까?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 그대로입니다. 투자 외부에 국내든 해외든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 자문기구입니다. 기구인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방의 어떤 경제가 지금 상당히 사실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은 이제 복합적인 요인도 있지만 특히 이제 그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젊은이들 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외부에서 어떤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를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 이런 어떤 도지사님의 어떤 의지가 반영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 특별 유치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하. 저는 이제 선거 끝나자마자 지난해 6월 13일 날 이제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체가 지금 좀 아까 보니까 우리 도지사님하고 이렇게 위촉장 받으시는 그런 예, 사진이 예. 나왔는데 예. 그 경상북도는 저는 그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예. 위촉장도 이 두루마리예요. 예, 옛날 그렇습니다. 저기 무슨 임금님이 뭐 그래서 주듯이 뭐 교지 두루마리고 내리시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지사님도 한복을 입으셨어. 예, 그렇습니다. 뭐 예향의 도시 뭐 이런 거라고 좋긴 한데 제가 느끼면은 약간 꼰대 스타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아픈 질문을 드렸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뭐 누구든지 보는 이제 그 시각이라든지 생각은 다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제 경북에도 많은 이제 특히 이제 경북에 이제 안동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영주라든지 네, 특히 그렇죠. 또 이제 경북도청이 지금 안동시에 그렇죠. 이제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했던 독립 투사라든지 그렇죠. 그런 어떤 지금 보면 옛날에 그 양반 예, 그렇죠. 뭐 네, 선비의 어떤 고장. 예, 그 유교 문화 이런 예. 것들이 많이 스며 있습니다. 아직도 예. 그런 차원에서 도지사님이 아마 그런 이제 복장도 컨셉을, 하시고 예. 또 한복을 알리는 예. 그런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역시 한복은 좋은 건데 저도 좀 입고 싶은데 예.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아픈 질문을 드렸는데 약간 좀 우리가 좀 바뀌자. 이제 좀 이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지방 행정이나 지방 특히 지방 경제 문제를 주로 이야기 나눌 예.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제가 시작을 좀 이렇게 가볍게 좀 시작을 하는 예. 건데요. 예. 제가 보니까 위촉직 29분이 계세요. 여기에는 뭐 대기업 임원, 기업 하시는 분들, 뭐 금융 전문가, 언론인, 교수 등 뭐 다양한 분이 계신데 4년간 투자 시 목표가 100조예요. 예, 예. 이거 가능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100조 사실 이거 너무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위원님 보시는 견해와 전략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목표가 커야지 포부가 커야지 이제 뭘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진짜 우스갯소리지만 오늘 진짜로 뭐 술 한잔 할 때 양주를 마셔야지라는 목표를 세워야만이 양주를 못 마시더라도 뭐 막걸리라도 마시다. 막걸리 마시죠. 이제 그 농담이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투자유치위원회가 2기입니다. 2기고 지난번에 4년 전에 이제 운영됐던 1기에서의 목표는 20조 원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번에 100조 원을 이제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5배가 늘어난 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제 100조까지 이렇게 아주 그 큰 목표를 이제 그 설정을 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네. 투자 발표를 합니다. 향후 5년 동안 뭐 이만큼 투자를 하겠다. 그걸 다 이제 합산을 해보니까 한 1,000조 됩니다. 1,000조. 예, 예. 그래서 뭐 SK, 뭐 삼성, 현대 다 포함해서 그 1,000조 중에서 한 10%만 하자. 10%만 하더라도 100조가 아니냐. 이런 어떤 그런 의지가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위원들 위촉하면서 이제 대기업 출신의 전현직 아하. 고위임원들이 좀 더 많이 확대돼서 들어오시고.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아하, 그렇군요. 예. 이 100조 가능할래? 저 갑자기 1,000조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5년간 투자 목표라고 하니까 갑자기 1,000조국 생각도 나게 하는데 예. 그 중에 뭐 10%만 갖고 오겠다. 그런 예. 소박한 꿈이다. 가능하다. 예. 그래서 대기업 전현직 임원들을 이번에 대거 위촉을 하고 영입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다른 뭐 내용 좀 없습니까? 뭐 도지사님이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것 같은데 뭐 나 감옥 갈지 아니면 다 지원해주겠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그 위촉장을 주는 그 날에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감옥 가지 않을 일 아니면 모두 다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기업들이 지방에 오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그 사실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산업 인프라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는 진짜 교육 문제, 그 대학의 자율권, 뭐 운영권, 그다음에 이제 그 지자체별로 어떤 그 산업단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온다면은 진짜 모든 것 감옥에 갈지도 아니 불법 행위 아니면 모든 걸 지원해주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벌써부터 하면 그 구미라든지 포항 같은 곳에 예. 뭐 L모 그다음에 SK 뭐 회사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그건 다 신문하죠. 예. SK 뭐 실트론이라든지 LG 관련된 예. 그런 반도체 관련된 벌써 뭐 1조 원 이상 되는 그런 투자 계획을 발표도 했고 MOU도 맺고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와, 그러니까 이 제가 뭐 여기 이철호 지사님 안 계시지만 제가 칭찬해드릴 만한 게 이 말씀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불법 아닌 건 다 도와주겠다. 아, 예, 굉장히 강한 의지. 강력하게 지원을 해줄 테니 우리 경상북도로 오세요.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반면에 또 요즘에 또 그 뭐 코로나 사태로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있으면서 부정적인 환경도 많지 않은가요? 예, 그 부분은 뭐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보면 기업의 경영 그 대내 환경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어떤 유통망 문제라든지 네. 특히 지금 반도체 산업은 위기 상황에 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기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년간 이제 그 투자하기 때 발표한 그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게 좀 위축되거나 축소되거나 또 뭐 슬로우다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하, 뭐 우리 강수선 의원님 같으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경상북도가 발전할 것 같은데 제가 뭐 경상북도 도지사도 아니고 저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지역이 다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궁금한 거 있었어요. 저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대구공항 이전하는 거 이제 법으로 뭐 해야 된다고 해서 아직 법이 통과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전은 확정이 됐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이 경상북도에서 대구로 대신 편입한다. 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군부대 이전 사업, 저 대구 시내 한복판에 있던 군부대를 이제 경상북도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뭐 그 이전시키겠다. 그래서 미군 부대까지 다 이전시키는 방향을 추진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구도 살고 경상북도도 살고 뭐 이렇게 윈윈하는 전략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전략 같은데 지금 경상북도는 어떤 그 대책을 좀 세우고 있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좀 맞는 말씀입니다. 동서고금을 봐서라도 경기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이제 토목 그렇죠. 뭐 외국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도 보면은 뭐 아지 않습니까? 네. 그 영종도 신공항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낙동강 그렇죠. 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경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공항 건설이라든지 그다음 군부대 이전 이런 건 굉장히 큰 이제 대규모 토목 공장이 되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특별법이 국회에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산에 그 신설 건립 예정인 이제 가덕도 신공항 그 공항 이제 건립 문제하고 좀 미묘한 관계가 있다는 것만 제가 이제 알고 있고요. 그다음 군부대 같은 경우도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군부대 이전 시설도 중요하죠. 배후 시설 이제 개발이 되니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발 효과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경북에 있는 각 지자체들이 그 군부대를 그 서로 유치하려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서로 아주 뭐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거 굉장히 치열합니까? 굉장히 그냥 치열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맞습니다. 치열하네요. 그래서 뭐 자기들 지자체들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군부대에 맞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강조하면서 경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걸 하려면은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군부대가 들어온 부지가 이제 형성이 되려면은 그게 이제 산업단지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군부대. 그런 부분에 이제 정부에서 풀어줘야 될 규제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군부대가 이전이 되면 주로 이제 쓰는 개발 방식이 이제 기부대 양리화 방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부지는 이제 민간 기업이 개발하는 걸로 하고 그죠. 대신에 이제 다른 예, 이제 부지를 시설을 뒤쪽- 건립해 주는 예, 그렇죠. 그런 예. 방식인데 다만 그걸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사업비가 투자되는 개발할 수 있는 민간 기업들이 좀 나서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제 사업비 조달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좀 과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저도 사실 오늘 우리 강수선 의원님 모시려고 경상북도로 좀 공부를 좀 해봤고 제가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에 뭐 대학에서 예, 산학 예. 교수로 저도 좀 그 근무를 예, 좀 예. 해봐서 좀 아는데 예. 아 이게 그 북부 지역은 주로 이제 산악 지역이 많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경상북도 그러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청송 그러면 생각나는 게 그냥 교도소. 네. 옛날에 그 청송 가는 길 그런 뭐 영화도 있고 소설도 그렇죠. 있고 막 그런 생각도 나는데 이런 이제 지역에서 이제 많이 이 유치를 군부대를 유치함으로써 이제 더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거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아 진짜 경상북도는 지금 보면 포항 예. 뭐 그러면 엄청 산업이 포항 제철에 예, 유치하고 예. 발전된 도시인데 그렇습니다. 반면에 저쪽 북부 도시들 갑자기 얘기하면 지금 제가 청송을 샘플로 말씀드렸지만 청송은 뭐 자연환경은 좋지만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도소가 있다. 뭐 이런 그 이미지 뭐 이래서 예, 예. 좀 이렇게 산업 도시와 전통 도시 아까 말씀하신 뭐 안동처럼 선비와 양반의 도시 막 온 그게 막 혼재돼 있어가지고 방향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진짜 경상북도 자체가 균형 발전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맞는 뭐 지역이고 그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경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면적이 그렇죠. 큰 광역도시인데, 광역도시 지자체죠. 그다음에 인구도 지금 한 260만 명 약 되는 곳인데 아직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미와 그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좀 중남부 쪽에는 기존의 그 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구미 같은 경우 옛날에 뭐 거기에 뭐 그쵸. 가전 단지도 예. 있었고 반도체도 전자 있었고 뭐, 예. 그다음 포항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포항 제철 제철을 포스코가 있고 대학도 유명한 대학도 있고 아, 포스텍, 예. 예, 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자석 효과라 그럽니다. 아 자석 효과. 가만히 있어도 이제 오게 돼 있거든요. 아 그렇죠. 좋은 대학이 있고 대기업들이 오는 있고 거죠. 하니까. 예. 왜냐하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어도 뭐 표현이 제가 너무 쉽게 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석 효과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데는 거기는 뭐 어떤 지역은 산악이 거의 한 70%를 차지하는 쪽으로 이제 상당히 좀 그런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뭐 잘 아다시피 기업의 논리는 아주 그 냉철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기업이 쉽사리 이제 기업을 유치를 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논리를 뭐 철저하게 따져서 그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산업의 인프라가 구축된 곳에 몰리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은 좀 상대적으로 오지 않는 그렇죠. 뭐 그런 거는 사실이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이제 그 작년 저작년 1월부터 이제 서울의 청계천하고 예. 청량리하고 예. 안동을 연결하는 KTX. KTX가 운행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교통축이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안동에 이제 그 바이오 단지를 구축하기도 해서 그렇죠. SK 그 바이오 사이언스 그 예, 이제 예. 국내 백신이 처음 생산됐던 그렇죠, 곳이죠. 그렇죠. 코로나 때. 그런 이제 구축한다면서 이제 북부 지역에 이제 좀 발전을 좀 하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강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말씀드린 그 경상북도 내의 지역별의 그런 특성을 잘 반영을 해서 구미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첨단 사업을 유치하는 데 주력을 하고 그 나머지 있는 그 지역들은 너무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얽매이지 말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뭐 관광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요양에 공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이런 쪽에 어떤 그런 전략을 짜서 그래서 그 대기업도 보면은 계열사가 첨단 계열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표현을 씁니다만 이제 사양 사업하는 것도 그렇죠. 있고 우리가 표현은 이제 비주력 계열사가 많습니다. 비주력 계열사. 예, 그런 거를 잘 이제 파악을 해서 어느 지역에 맞는 계열사를 선택을 해서 이 지자체도 나서야 되고 정부에서도 측면에서 지원해주고 그럼 지금 보면은 SK그룹 같은 경우 작년에 계열사가 201개입니다. 201개. 예, 공정이 그 보면 정책되고 예. 물론 이제 그게
산업별로 다 묶여져 있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사양 산업이나 비주력 기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그 지자체에 맞는 곳에 이제 유치를 해서 발전시키고 육성시키면은 제가 보기에는 윈일이 되지 않겠냐. 그런 어떤 전략을 좀 그 발상의 전환을 해서 좀 그 지방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전략도 좀 과감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아하. 예.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 자석 효과, 이거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자석 효과가 있는 남부 지역, 또 동남부 지역은 동남부 지역대로 그대로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대학도 있고 하니까 예. 그 나머지 지금 현재 아직 발전이 좀 덜 된 북부 지역으로는 꼭 첨단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지역에 맞는 산업, 특히 그 중에서 대기업들 중에서 비주력 계열사 있거나 뭐 아직 덜 발전된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 그런 데를 좀 유치해 가지고 같이 윤인할 수 있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 지자체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공무원들 많고 하지만 좀 공부를 좀 더 해서 예. 그 기업의 대그룹에 있는 기업들의 진짜 그런 산업도 분석을 해보고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 부분들이 저 첨단 산업이 아닌 것이면서도 지방에 내려와서 충분히 그런 업종을 되살릴 수 있고 다시 또 그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걸 서로 좀 공부도 하고 서로 이제 많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하. 예. 지금 그 강 의원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많은 공부와 다른 것보다 교류가 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